그날따라 손님이 없었어요. 술 냄새마저 멈춘 듯한 조용한 밤이었죠. 유난히 눅눅하게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흘렀던 건 대화가 아닌 열기였죠. 잔이 비워질수록 가슴 안쪽이 묘하게 저릿해졌고 그가 다가올 때마다 제 안쪽 어딘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손에 쥔 술병에서 흐르던 맥주보다 그 눈빛이 제 안에 먼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기다림은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드럽게, 그러나 서서히 뜯어먹듯 함했죠. 그렇게 시작된 밤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삶의 균열을 만든 단 한 번의 밤, 친구의 남편과 단둘이 남겨졌을 때 벌어진 금기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중년의 고요한 일상 속 감춰진 뜨거운 불씨가 어떻게 번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박미정입니다. 46, 누구보다 성실한 아내이고 묵묵한 남편 곁에서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남편 김성우는 말수가 적고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있었고 저희는 소박하고 안정된 가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큰 다툼 없이 살아왔고 함께 늙어가는 일상을 고맙게 여겼어요. 성우는 말은 없지만 늘 제 자리에 있어 주었고 저는 그런 그에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우리 부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 같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집안 살림도 손에 있고 아이들이 떠난 뒤엔 하루가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죠.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해왔던 경제적인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받아온 고마움을 조금은 행동으로 돌려주고 싶었달까요? 성우는 그런 제 마음을 고맙다며 웃어주었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말로 응원해줬어요. 그래도 저는 무언가 제 손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40이 넘은 여자가 경력도 없고 시간 제약도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군요. 시장을 돌며 전단지를 살펴보고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도 들여다보았지만 제게 맞는 자리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심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디선가 거절당할까 두려운 감정도 있었죠.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런 날 중 하루, 오랜만에 동네에서 친구 윤경을 만났어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지만 서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연락이 뜸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윤경은 제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 얘기를 꺼냈더니 윤경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윤경은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게는 이름처럼 한적하고 단골 손님 위주로 조용히 운영되고 있었죠. 화려하거나 시끄러운 분위기는 없고 조용히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공간이었어요. 윤경은 가게 일이 많아 요즘 힘들다며 저에게 서빙 일을 도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남편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또 오랜만에 나서는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윤경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꼼꼼하고 따뜻한 사람이 필요했어. 그 말에 용기를 냈고 결국 수락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윤경이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배우며 서빙을 시작했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히 인사하며 나름대로 일에 적응해 갔어요. 그곳엔 윤경의 남편 정훈 씨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정훈 씨는 주방을 맡아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그냥 친구의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는 조용했고 표정은 무심한 듯 다정했어요.
일할 때마다 손끝에 묻은 양념을 닦아내는 모습조차 부드럽고 정리되어 있었죠. 그 다정함이 어쩌면 시작이었겠죠. 서빙 일을 하며 정훈 씨와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칼을 닦다가 손끝이 스치고 접시를 건네며 손이 겹쳐질 때마다 묘한 떨림이 생겼어요.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떨림이 가슴속 어딘가를 툭툭 건드리더니 이내 숨을 쉬는 순간마다 그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따뜻했고 말없이 건네는 미소 하나에 심장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퇴근 후 윤경과 함께 뒷정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어요.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 수세미를 나누고 주방 바닥을 닦는 틈에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웃음도 나눴죠. 그때마다 정훈 씨는 주방에서 조용히 칼을 정리하거나 식자재를 챙기곤 했어요. 말없이 일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묘하게 평온했고 때때로 눈이 마주치면 짧은 미소를 보내주곤 했어요. 그 미소는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온기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따뜻함이 저에게 작은 설렘으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 성우가 가끔 가게에 들러 저를 데리러 오거나 늦은 퇴근길에 맞춰 술 한잔하러 가게에 앉을 때면 분위기는 더없이 편안해졌죠. 윤경과 성우, 정훈 씨와 제가 넷이서 함께 앉아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는 날들이 늘어났고 그런 자리는 서로의 일상과 마음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성우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정훈 씨의 요리에 감탄하며 이건 정말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나아요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푸는 사람이었어요. 윤경도 그런 성우를 편하게 대해줬고 덕분에 우리 넷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가까워졌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가족처럼 웃음이 잦아졌고 농담 속에 진심이 묻어나는 일상도 생겨났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가게 일이 제법 손에 익었고 손님들과도 익숙하게 인사하며 일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윤경은 제가 있어 든든하다며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고 정훈 씨는 때때로 제가 서툴게 잡은 접시를 다정히 바로잡아주며 눈을 맞춰주곤 했어요. 그 따뜻함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문득 제 마음 한가운데로 내려앉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감정인지 위로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묘한 기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윤경이 몸이 안 좋다며 하루 가게를 쉬게 되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손님도 없었고 저와 정훈 씨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주방에서 된장찌개가 조용히 끓고 있었고 홀은 적막했어요. 바깥은 비가 내렸고 가게 창문에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정훈 씨는 말없이 맥주를 꺼내와 제 앞에 놓았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그 짧은 말에 어딘가 저릿해졌죠. 우리는 말없이 잔을 들었고 그날의 맥주는 유독 쓰게 느껴졌어요. 윤경이는 가게 일 너무 오래 해서 지쳤을 거예요. 그가 조용히 말을 꺼냈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말 친구한테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그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의 눈빛이 잔 위에서 엉겨붙는 것처럼 엮였고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손등에 흘러내린 맥주 방울을 닦으려 하자 그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끝이 제 피부를 스치며 머문 그 짧은 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 손끝 하나에 저는 너무 오랫동안 굳어 있었던 걸까요? 그가 다가왔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손이 제 얼굴 가까이에 닿았을 때 저는 이미 스스로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그날 가게 문이 닫히고 정훈 씨는 조용히 제게 손짓했어요. 그의 눈빛은 익숙한 공간 어디에도 닿지 않았고 천천히 저를 안쪽 창고로 이끌었어요. 그곳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둑했고 술박스와 비닐봉지들이 쌓여있는 채소 상자 옆이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어요. 창고 안은 바깥보다 더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고 숨소리 하나에도 공기가 출렁였어요. 그가 다가왔을 때 그 숨결이 목덜미를 타고 내려오는 듯했어요. 조심스레 손끝이 닿자
제 안에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죠. 그의 체온이 조금씩 밀려오고 저는 마치 열기 속에 잠겨드는 느낌이었어요.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스며든 향기 속에서 우리는 잊혀졌던 감정을 되새김질하듯 천천히 마주했어요. 그 순간 맥주보다 진한 무언가가 제 안 깊숙이 스며들었고 창고의 고요함은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듯 고요했어요. 쌓여있던 상자가 흔들렸고 그 위로 제 몸이 기댔을 때 바닥에 흐르던 맥주 한 방울이 마치 저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부딪히고 달아오르고 그리움처럼 겹쳐졌어요. 오래 기다려온 이끌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갈증이 되었고 그날의 창고는 더는 물건을 쌓아두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담고 숨기고 채워넣는 작은 은신처가 되었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의 온기만으로 존재했고 그 뜨거움이 창고 안에 묵은 공기마저 데워가는 듯했어요. 다음 날 윤경이 가게에 돌아왔을 때 저는 언제나처럼 밝게 인사했고 정훈 씨도 무심한 듯 일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우리 둘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분명히 흐르고 있었죠. 윤경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했는지 여느 때처럼 가게 곳곳을 둘러보며 정리를 시작했고 저는 카운터 안에서 묵묵히 빈 잔을 닦으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더 조심스럽게 서로를 찾기 시작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 충분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 되면 정훈 씨는 일부러 접시를 찾겠다며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그 타이밍에 빈 병을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옆에 섰죠. 서로의 숨결이 스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으로, 손끝으로, 조용한 떨림으로 서로를 부르곤 했죠. 어느 날은 냉장고 안쪽 칸에 뭔가 빠졌다고 해서 함께 허리를 숙였고 또 어느 날은 창고에 놓인 물건이 무겁다며 저를 불렀어요. 창고 문을 닫고 잠깐 머문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가장한 숨죽인 떨림을 주고받았어요. 단 한 번의 순간이 전부였던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외면하지 못했고 불안정한 평온 속에서 자꾸만 서로를 찾게 되었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틈, 그 작은 공간들이 우리만의 은신처가 되었어요. 감정은 천천히 깊어졌고 저는 점점 그 열기에 스며들었어요. 그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점점 감정에 빠져들었어요. 정훈 씨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 진짜 여자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여자라는 말을 들어본 지 오래됐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묻어냈고 집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윤경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가게의 CCTV를 확인했고 거기엔 그림자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림자 하나면 충분했던 걸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며칠을 지켜봤고 그 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경은 조용히 제 남편 성우에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고 그 다음은 점심, 그리고 어느새 저녁까지 자연스레 이어졌죠. 윤경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대요. 당신도 외롭죠? 나도 그래요. 그 말은 마치 성우 마음속 어딘가 눌려있던 감정을 살며시 건드렸고 그는 그 감정의 틈에 조용히 몸을 기울였어요. 어느 날 윤경은 성우에게 가게 정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조용한 밤, 가게 불은 어둑하게 켜져 있었고 와인 한 병이 미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윤경은 아무 말 없이 잔을 채워주었고 둘은 말보다 길고 깊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뒷방은 원래 재고를 쌓아두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감정이 눅진하게 가라앉은 밀실이 되었어요. 윤경은 조용히 성우의 셔츠 소매를 정리했고 그 짧은 손끝이 성우의 어딘가를 깨우듯 머물렀죠. 둘 사이엔 말이 없었지만 서로의 숨결이 공간을 데우기 시작했고 얇은 공기마저 무거워졌어요. 그림자는 겹쳐졌고 묵은 박스 틈새에 부딪히는 숨소리만이 방을 채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이 문을 열고 튀어나온 듯 두 사람은 서로를 천천히 껴안았고 그날의 방 안은 누군가의 비밀이 봉인되는 작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그 밤, 윤경은 아주 차가운 복수의 불씨를 품었고 성우는 자신조차 몰랐던 허기를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드러난 건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다시 모인 자리였어요. 윤경은 일부러 제 앞에서 성우에게 살갑게 굴었고 저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정훈 씨는 말이 없었고 성우는 어색한 듯 웃고 있었죠. 그 밤, 윤경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의 남편이 좋은가 봐? 그럼 내 것도 맛 좀 봐.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처럼 우리의 관계도 산산이 조각났죠. 머릿속이 새하얘진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심장은 쿵 하고 가라앉았어요. 그 후로 술집엔 정적만이 감돌았고 윤경은 더 이상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정훈 씨를 몰아세웠어요. 가게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오갔고 정훈 씨는 끝내 그 자리에서 윤경에게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어요. 윤경은 저를 향해 와서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넌 내 친구였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저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성우는 이미 없었어요. 며칠째 귀가하지 않았고 그의 옷장엔 몇 가지 옷이 사라져 있었죠.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엔 답이 없었어요. 정훈 씨 역시 그날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결국 혼자 남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곳엔 제가 아닌 다른 얼굴이 있었어요. 눈가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은 어딘지 모르게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윤경이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이젠 아무도 믿지 않아. 아마 그건 우리 모두가 결국 마주해야 했던 말일지도 몰라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너무 깊게 망가졌어요. 모든 시작은 작았고 모든 선택은 사소해 보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남편, 친구,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돌아갈 수도, 덮을 수도 없는 선택들이 하나하나 쌓여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기다림이라는 감정은 사랑보다 오래 남고 욕망이라는 틈은 우정보다 빠르게 번졌죠.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돌아보고 누군가는 멈춰서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삶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지만 그 시작이 누구의 눈물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